지니스 오프닝 픽입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루 만에 바로 또 분위기가 꺾이네요. 오늘 아침 분위기 읽어주세요. 꺾인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지만 종목별로 정말 춘추 전국 시대를 맞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FOMC 이후에 미국 시장도 좀 밀리는 듯 했습니다만은 낙폭을 좀 제한적으로 하면서 마감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속내를 정확하게 내비쳐주지 않으면서 시장을 좀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요. 내년에 금리 인하는 기대하지 않는다. 장기간 조금 금리가 고가권에서 계속 유지될 것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상태 속에서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그런 분위기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좀 약한 섹터 본다라면은 카카오그룹주,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약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고공권에서 계속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성장주 섹터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2차전지 섹터 일부 종목군들, 에코프로라든지 코스모와 같은 페페토리 쪽들이 좀 강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장 좀 약한 흐름 속에서 전반적으로 좀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리오프닝을 포함해서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던 대부분의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이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대적으로 바이오 섹터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최근에 감기약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 보였었는데요. 지금은 또 mRNA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5G의 강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계속 이어지면서 5G 섹터 3년 동안 힘들었었는데요. 최근에 강세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방산과 원전, 지금 정부의 정책이 집중되어 있는 쪽이죠.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원전 관련주들 신한울 때문에 계속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중소형주 중심으로 한 급등세가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일부 건자재 쪽들도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FOMC 후에 반도체가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2차전지는 강하다. 이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게다가 또 테슬라 여전히 별로 좋지 못한 소식 여전히 안고 있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요즘에 힘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또 조금씩 상승불이 보여서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FOMC 보시면 다들 점도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점도표가 금리 상단을 보여주는데요. 5.0까지 내려올 것을 기대했었는데요. 중심값이 한 5.1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내년에는 계속 이제 금리가 이제 5.5에서 5.12 상단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내후년에 이제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하죠. 4점대로 좀 내려가고요. 그 뒤에 이제 점점 내려가서 2점 내려가고 있는 점도표 보시겠습니다. 점도표는 계속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연준 의원들의 속내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상당 기간 금리가 계속 고점권에서 유지가 되면 제조업들 상당히 좀 힘들 수가 있겠고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또 다가오다 보니까 역시 좀 가장 그 선봉에 있는 반도체 섹터 좀 약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지금 금융주들도 좀 약한 흐름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또 다른 대형주들이 빠지면 그동안 주도권을 잡아왔던 섹터 쪽들이 잘 견조하게 움직이는데요. 역시 그쪽이 또 2차전지죠. 요새 조정도 많이 받았고요. 사실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큰 섹터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은 그렇다 치고 현재 시장에 있어서 좀 한쪽에 수급이 비다 보니까 이쪽으로 낙폭과대 인식이 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온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크고 경기에 대한 우려감도 큰데 2차 전지는 경기와는 크게 연동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가고 있는 쪽들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보시면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FTSE 지수 편입 과정 이런 부분들로 인한 수급 개선 기대감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같은 이런 중형급들하고 에코프로 같은 페페토리 쪽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좀 페페토리 쪽들이 지금 강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쪽들이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평가 흐름 얘기 나오고 있는 SDI도 좀 반등, LG화학도 장 초반 하락에서 지금 플러스권에서 부하권 오가는 흐름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조금 움찔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2차 전지의 가격 메리트가 좀 더 부각이 되고요. 정책적인 기대감을 계속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일단 반등 시도의 흐름은 일정 부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원전주의 강세입니다. 어제, 오늘 계속 주목받고 있고요. 호재성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전주 다시 예전에 보여줬던 강한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의 정책입니다. 경기야 어쨌든 간에 정부의 정책이 꽂히는 쪽은 당연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 수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원전도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 이제 SMR이죠. 소형 모듈 원전. 요런 쪽들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면서 조금씩 들썩이고 있던 상태 속에서 지금 신한울 1호기가 12년 만에 준공을 맞았고요. 또 윤 대통령은 8원전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도 방향성은 있는데 역시 대형주들은 아닙니다. 다 중소형주입니다. 시장에 수급이 한정되다 보니까 대형주보다는 모두 중소형주를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 2%대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진 파워나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도 다 2%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17%대, 서전기전 같은 경우도 12%대, G2 파워도 5%대, BHI도 4%대, 이런 식으로 해서 중소형 단에서는 상당히 좀 급등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는 좀 테마 장세죠. 이런 테마 장세에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유리하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그 안에서 수급이라든지 기술적 흐름이 좀 유효한 종목들을 좀 골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보면은 그래도 좀 매수세가 이쪽에 좀 들어오는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BHI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이고요. 오늘 올라온 중소형주들이 거의 다 좀 외국인 계좌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외국인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좋은 편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관의 수급입니다. 좀 느리기는 하지만 추세는 조금씩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좀 일단 원전 관련주 안에서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좀 선별 투자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라고 안 주시고 mRNA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좀 더 범위를 축소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쪽에 무슨 재료 있나요? 어떤 종목군들 보고 계세요? 아시다시피 지금 모더나가 어제부터 시장에 좀 영향을 주기 시작했죠. 그 mRNA 백신, 이제 이 암도 백신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백신 이후에 모더나가 이 mRNA를 이용한 암과 관련되어 있는 백신, 이 부분에 대한 유효성 입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임상 데이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또 시장에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1월 달은 바이오가 좀 득세를 하는 구간이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12월 달부터 좀 바이오 주식들이 들썩들썩하는 상황인데요. 이 영향도 주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좀 완화시키면서 감기약과 관련되어 있는 해열제라든지 진통제라든지 이런 쪽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진단키트 쪽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국내에 있는 업체가 중국에 가서 팔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그냥 테마성으로 좀 많이 오른 상태인데, 지금 이 mRNA 관련해서는 또 국내에서 관련 업체들이 계속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좀 관심도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좀 테마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테마는 지금 최악의 바닥권에서 심리가 없는 상태 속에서 뭔가 희망을 보기 시작하는 섹터주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지금 대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어제 ST팜이라든지 녹십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그랬었고요. 다른 업체들도 좀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5G 강세도 이거죠. 3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아지고 있네? 수직 모멘텀들이 나타나고 있네? 이러다 보니까 이쪽이 선택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뭔가 최악의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었던 섹터 쪽에서 희망적인 뉴스만 나오면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활용하실 필요는 있겠고, 추세보다는 트레이딩 영역입니다만은 추세는 또 단기 추세 이런 쪽을 좀 봐주시는 게 좋겠고, 다만 5G 쪽들은 조금 변화가 확실히 좀 있다. 이 정도는 조금 염두에 두시고 5G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전략적인 방법이 좋겠고, 바이오 섹터주들은 확실히 좀 mRNA 백신이라든지 그런 관련되는 임상이 아니더라도 확실히 내년에 임상 데이터가 좀 기대가 확실히 되는 종목들 쪽으로 선별 투자는 바이오 쪽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가지 키워드 놓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함께했습니다.